일단 이 영상은 광고 영상입니다. 돈 받고 찍는 거예요. 하지만 광고는 맞지만 돈을 받았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솔직하게 갖고 있는 희망을 정리한 영상이며 영상의 진정성을 위해 영화를 보지 않은 채로 제 희망들을 정리한 영상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서론으로 넘어갑니다. 2015년 새롭게 시작된 스타워즈 트릴로지의 마지막 영화이자 스타워즈 정식 시리즈의 9번째 작품인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합시다. 이 영화의 개봉 전의 분위기가 과거 스타워즈 영화들의 개봉 전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요. 그건 아마도 최근 개봉한 스타워즈 영화들이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가 여기서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실제로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를 기대하고 있어요. 또 재미있을 거라는 희망도 갖고 있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오늘은 이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내가 아직도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내가 아직도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평가. 이 영화가 북미 지역에서는 이미 개봉을 했으니까 다른 얘기들을 하기 전에 거꾸로 평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해외에서 시사회가 진행되고 실제 영화가 개봉한 이후에 국내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됐던 건 이 영화의 로튼 토마토 지수였어요.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로튼 토마토 55에 메타크리틱 54인데? 물론 이 로튼 토마토 지수라는 게 절대적인 평가 기준은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엄연히 존재하는 점수 시스템이죠.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의 이 로튼 토마토 지수는 55점, 로튼 토마토식 말로 하면은 썩은 토마토를 받은 영화입니다. 이 점수 때문에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가 벌써부터 망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하지만 이 로튼 토마토의 공인 점수인 토마토 지수라는 건 로튼 토마토의 공인을 받은 영화 평론가들이 평론 점수를 낸 것을 기반으로 내는 점수예요. 이 점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로튼 토마토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토마토 지수 옆에 팝콘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 점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영화를 본 관객들이 점수를 매기는 관객 점수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영화를 관람한 관람객들이 남긴 점수는 86점입니다. 높죠? 잠깐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지난번 작품이었던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의 점수를 확인해볼까요? 평론가 점수 91점에 관객 점수 43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라스트 제다이와 전혀 다른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평론가들이 칭찬하지만 관객들이 갸우뚱했던 영화가 지난번 작품 라스트 제다이였고 평론가들이 칭찬하고 싶은 요소는 없지만 관객들은 칭찬하고 있는 영화가 이번 영화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라는 거죠. 영화를 직업적으로 평가하시는 평론가분들이 영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준 그리고 관점과 영화를 즐기기 위해서 영화관을 찾는 우리 일반 관객들의 기준, 관점 다른 거 알고 계시죠?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가 개봉하면 이 영화를 보게 될 절대 다수는 우리 일반 관객들이고 저 역시 일반 관객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객 점수가 높으니까. 저 관람객 점수 저거 로튼토마토 로그인하면 아무나 점수 매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영화도 안 보고 그냥 점수 매길 수 있는 시스템일 텐데. 맞아요. 그리고 틀려요. 실제로 과거의 로튼 토마토 관객 점수는 영화를 안 본 사람도 해당 영화의 점수를 매길 수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튼 토마토 측에서는 2019년 5월부터 새로운 점수 시스템을 도입했고 현재는 관람객 점수가 2개로 나뉘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로튼 토마토가 인정한 티켓 구매 사이트, 이 사이트를 통해 티켓을 구매했기 때문에 실관람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화의 실제 관람객들, 그리고 그냥 로그인한 사람들, 두 집단의 점수가 있죠. 그리고 영화를 선택했을 때 제일 먼저 뜨는 점수, 평론가 점수 옆에 뜨는 팝콘 관람객 점수, 여기에 뜨는 점수가 바로 실관람객 점수입니다. 실제 영화를 본 분들의 점수, 이게 86점이란 소리예요. 높죠? 점수 시스템이 개편된 이후로 이와 비슷한 관람객 평가를 받은 영화들에는 관람객 평점 88점의 조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의 공개된 점수를 보고서 오히려 이 영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 최고의 작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평론가와 관객들의 점수가 확연히 갈리는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영화의 또 다른 기대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기대 이유, 혼란스러워진 유니버스요. 시퀄은 다 망했어. 최고는 개뿔. 맞아요. 최근 1, 2년 동안 스타워즈 시리즈 영화들에 내려진 평가들은 냉혹했어요.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됐지만 그 모든 표현을 한 가지로 압축하면 딱 이 말이에요. 스타워즈 시리즈는 끝났어. 이 시리즈에서는 더 이상 재밌는 영화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기대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라는 영화가 엄청난 기대를 받으며 제작되지 않은 거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8 라스트 제다이.
네, 아까 첫 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평론가들에게는 큰 칭찬을 받았지만 대다수 관객들에게는 박한 평가를 받았고요. 무엇보다 스타워즈 팬덤의 커다란 파란을 갖고 온 영화였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라스트 제다라는 영화를 보고서 아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할게요. 저는 라스트 제다이라는 영화가 하려고 했던 과감한 시도와 그 안에 담긴 철학들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그 용기 응원하고 싶고요. 다만 however 그 훌륭한 철학과 용기가 이 시리즈에 잘 스며들지 못하는 바람에 저만의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는 어떤 시리즈가 전혀 다른 시리즈처럼 느껴진 거, 이 부분이 크게 아쉬웠던 거예요, 저는. 근데 잠깐, 우린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 라스트 제다이 얘기는 여기까지. 이 영화에 대해서 갈리는 여러 평가와 의견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세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 글과 영상 넘쳐날 겁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스타워즈라는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크게 흔들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는 스타워즈 뉴 트릴로지의 마지막 작품으로서 이 혼돈 속에서 어느 정도의 교통 정리를 해내고 이야기 측면에서는 관객들이 만족할 만한 매듭을 지어내기만 해도 칭찬을 받을 영화예요. 왜냐면 이걸 해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영화의 감독, 연출자가 누굽니까? 쌍제이, J.J. 에이브람스예요. 심폐소생기 스페셜리스트, 다 꺼져가던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불씨를 되살린 장본인이고요. 21세기 들어서 서서히 잊혀져가던 스타트rek이라는 프랜차이즈를 관객들에게, 대중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켰던 감독이죠. 게다가 이 사람이 스타워즈 7편을 연출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은 이번에도 기적적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다시 되받고 놓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했던 로튼 토마토의 한 영화평론가가 이런 평을 남기기도 했어요. 이 영화는 신선하지도 않고 끔찍하게 튀지도 않는다. 아니, 사실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 시리즈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을 정도의 준수함만 갖추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영화는 그걸 해냈다. 그래요.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알긴 하겠지만 아마도 쌍제이가 또다시 쌍제를 했을 가능성이 느껴지고 있어요. 역시 제가 여전히 이 영화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쌍제이가 또 한 번 쌍제를 할 수 있었을까? 이건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감독이 바뀌면서 스타워즈의 화려함은 없어지고 스타트rek처럼 그냥 그저 그런 SF 영화가 된 듯 조지 루카스가 이런 업적을 다 망쳤네? 세 번째, 내가 이 영화를 기대하는 이유, 제작진의 태도. 쌍제이가 정말로 쌍제를 해냈다면 그건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를 모두 함께 만들었던 이 영화의 제작진 그리고 배우들 모두의 마인드 때문일 겁니다. 이 작품에 임하는 제작진 대부분은 실제로 스타워즈를 보면서 자란 세대거든요. 기본적으로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팬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인터뷰들을 좀 찾아보면 배우와 제작진들이 팬들의 우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 쌍제이 감독의 경우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라스트 제다에서 내려진 과감한 결정들 덕분에 자기도 이번 영화를 만들 때 더 과감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이 영화를 덕분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도 새롭게 생겼다 라면서 지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뉴욕타임즈와 가졌던 인터뷰를 통해서 반면에 그런 거는 이야기에 좀 이성적인 거리를 둔 접근법이었죠. 관객들이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말을 들으려고 스타워즈를 보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을 합니다. 일단 감독 본인이 알고 있어요. 지난번 작품에서 내려졌던 과감한 결정들, 이 결정들이 분명히 영화적으로 높은 가치를 갖고 있지만 그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서 관객들이 아쉬움을 느낄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쉬움은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는지 감독이 알고 있어요. 그만큼 시리즈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감독뿐 아니라 배우들도 비슷한 맥락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중에 한 명이죠. 핀을 연기한 존 보예가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라스트 제다이가 시도하고자 했던 부분들에는 크게 공감하지만 조금 더 영화로 잘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캐릭터들이 고난을 겪고 헤어지는 아이디어와 고군분투하는 것은 흥미로웠지만 핀과 로즈의 관계는 더 잘 그려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영화의 찐 주인공인 레이 역할을 맡은 데이지 리들리 역시 라스트 제다이에서 레이와 루크 스카이워커 간의 사이가 다뤄진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죠. 잠깐,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홍보하는 영상인데 왜 이렇게 배우랑 감독들이 전작을 이렇게 아쉬워했다는 거 이런 얘기 자꾸 하냐고요? 왜냐면 이들이 관객의 마음에 이만큼이나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영화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에서는 적어도 똑같은 아쉬움이 반복되진 않을 거란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인지 이번 영화에 대해서는 모두가 만족스러운 느낌을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데이지 리들리의 인터뷰만 봐도 영화에서 존 보예가 오스카 아이작과 다시 뭉치는데 내게는 마치 아이들이 함께 모험을 떠나는 기분이었다, 이런 설렘을 마구 표현하면서 실제로 완성된 영화를 봤는데 너무나도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영화관을 나와서 혼자 울었다, 이런 인터뷰도 하고 있어요.
시리즈와 이 시리즈를 아끼는 관객들의 마음에 교감할 수 있는 제작진이 만들어낸 뉴 트릴로지의 마지막 작품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제가 이 영화를 기대하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실제로 한 해외 영화 정보 사이트에서 한 줄 평 올라왔던 게 이런 거였어요. 팬 서비스의 정점. 그러니까 진짜 관객들을 생각하며 만들었다는 것 같아요. 일단 대충 예측할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해봐도 올드 팬들을 위해서는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스타워즈 오리지널 트릴로지에 등장했던 랜도 칼리시언이 복귀할 것이 암시되었고요. 암시가 아니라 확실히 알고 있죠 모두. 또 우리의 영원한 공주님 레아 공주님 캐리 피셔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영화에 다시 등장할 것이 알려졌습니다. 또 역시 예고편을 통해서 오리지널 트릴로지와 프리퀄 트릴로지의 메인 악당이었던 펠퍼틴 황제, 그도 어떤 방식으로든 출연할 것이 암시가 되었는데요. 이미 사망 처리가 된 이 캐릭터를 어떻게 다시 되살릴지, 이게 은근히 소소한 포인트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올드 팬뿐만 아니라 뉴 팬들을 위해서 준비된 이야기거리는 무엇이 있는지 존 보예가가 인터뷰에서 밝혀줬는데요. 아까 데이지 리들리가 간단히 말했던 것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활약하느라 뭔가 분산돼 보이던 주인공들 레이, 핀, 그리고 포가 다시 한번 한데 뭉쳐서 함께 다니며 케미를 보여줄 것이다, 요런 힌트를 던져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끝까지 그 속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캐릭터 카일로 렌, 그가 마지막까지 악의 축으로 남을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 선한 영역으로 넘어올지, 이런 이야기들이 쫀득하게 잘 버무려질 수만 있다면 괜찮은 영화가 되겠죠? 관객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매드비어.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직 영화를 안 봤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영화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대할 만한 영화였는지는 좀 상투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저는 그 뚜껑을 직접 열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의 뚜껑은 1월 8일 직접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개봉한다는 소리요. 1월 8일. 그러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뚜껑을 열어본 후에 본인의 개인적인 평가를 내리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돈 받고 찍었지만 실제로 솔직한 마음을 정리했던 내가 아직도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 3가지로 나눠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영화에 내려지고 있는 평가들 때문에 갈팡질팡 하셨던 분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 영화는 1월 8일 개봉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천재의 승구의 이승국이었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